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터널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 좀만 같이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동차의 높이는 이제 170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3개의 터널의 값을 우리가 부여를 해주면 차가 통과하는지 통과하지 않는지를 검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주의하실 점은 이제 통과면 통과, 충돌이면 충돌이지 통과, 충돌, 통과 막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자, 그럼 조건이 되게 여러 개잖아요. 뭐 첫 번째 충돌할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충돌할 경우도 있고, 세 번째 충돌할 경우도 있어요. 조건은 여러 개인데 결과는 하나가 나와야 된다. 이럴 때 if else, 그러니까 elif를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따져야 되는 게 뭐부터 조건을 따질 것이냐인데, 제일 처음에 따져봤을 때 결론이 나는 거 있죠. 그거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터널을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는 경우는 언제다? 첫 번째 터널을 통과했을 경우에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가 결론을 열쇠를 쥐고 있어요. 일단 얘부터 통과를 해야 되고 얘부터 통과를 못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 그러면은 터널 1, 터널 2, 터널 3 이렇게 있는데 얘부터 따지는 게 맞겠죠. 다 뭐여야 돼요? 얘보다 카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렇게 3개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순서는 1번부터 하는 게 맞겠죠. 첫 번째부터. 그래서 얘를 이렇게 if문으로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따져보고 싶은 거는 첫 번째를 충돌을 했냐 안 했냐고요. 충돌을 했을 때 우리가 바로 결론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줘야겠죠. 충돌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충돌하는지 안 하는지 봤는데 충돌했다. 그러면 충돌했다 하고 끝내는 거예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충돌하는지를 봐야죠. 충돌을 하면 끝내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그쵸? 이제 여기서 충돌하면 더 이상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if문을 3개는 서로 독립적이니까 얘가 충돌을 하든 안 하든 얘는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렇게 elif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3개 다 충돌하는지를 봤는데 3개 다 충돌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패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걸 if만 가지고 또 해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코드가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요게 없네요 지금. 이거를 터널 1 해서 인풋으로 이렇게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또 뭐 요거 입출력 예시 그대로 해볼게요. 177, 166, 82 숫자가 아니라서 이게 안 먹네요. 중간에다가 또 이렇게 형변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거를 인트로 감싸주시고 다시 넣어주면 되겠죠.
두 번째에서 크래시가 난 거죠. (177) 173 180 이렇게 하면 이제 패스. 이게 엘리플렛도 안 쓰면은 막 이프문으로 1번보다 큰데 2번보단 작고 3번보다 작고 이걸 다 따져줘야 돼요. 그러면은 조건문이 엄청 복잡해지겠죠. 그거는 이제 여기서 따로 설명하진 않고 답을 올릴 때 이 엘리플 안 쓴 버전도 하나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요거 논리연산자 기억나시나요? 자, 요거 문제 정답을 제가 안 올렸네요. 자, 어쨌든 논리연산자라는 게 뭐였냐면 and, or.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논리값이 있으면 새로운 하나의 논리값으로 연산을 해주는 거라 그랬죠. 요것도 한번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and 같은 경우는 둘 다 true일 때만 참이고요. 그렇죠? or는 둘 다 false일 때만 거짓인 거죠. 자, 그럼 이거 여기를 보시면 이 중에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이 조건이 맞으면 충돌인 거잖아요. 충돌일 조건이니까. 그럼 나머지가 true여도 하나라도 false면은 다시요. 나머지가 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하나만 충돌 조건을 만족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충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딱 여기에다가 적용하면 되겠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 크래시, 프린트 3개의 코드가 동일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드에 문구를 바꾸고 싶어요. 크래시에다가 느낌표 이렇게 붙이고 싶다. 얘만 붙이면 1번이랑만 충돌할 때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만 고쳐놓고 실행을 했을 때는 1번에서 충돌할 때만 여기서 1번에서만 충돌할 때만 느낌표가 붙은 크래시가 나오는 거고 1번은 통과하고 2번에서 충돌을 일으키면 느낌표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문구를 통일을 하고 싶으면 얘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얘도 고쳐야 되고 얘도 고쳐야 되고 그렇죠? 왜냐면 똑같은 코드를 3개 썼으니까. 이거는 어차피 똑같은 기능을 시킬 건데 조건이 달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조건문이죠 이거 조건식 3개를 한 이프문에다가 같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건문 이프문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true냐 false냐를 가지고 작동이 되는 건데 이렇게 조건식이 2개면은 얘도 놓고 얘도 이렇게 여기다 놓고 싶어요. 그럼 얘는 true가 나올 수 있고 얘는 false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매하죠. 이때 쓰시는 거예요. 논리 연산자를. 그렇죠? 이 중에 하나라도 true면은 전체를 true로 봐야 된다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5어로 연결해 줘야겠죠.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은 맞는 걸로 해라. 둘 중에 하나라도 충돌이 되면은 전체 충돌이라고 해라. 됐죠? 그럼 하나 줄였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얘 역시 이 뒤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넣어주면 순서대로 또 연산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 true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랑 또 연결을 해야겠죠. 얘네 둘이 펄스다 라고 하더라도 만약 얘가 true가 나오면 역시 전체를 true로 봐야 되니까 얘도 5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얘도 이렇게 사라지죠. 그래서 논리현 산자를 쓰시면 이렇게 좀 더 코드를 깔끔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조건식을 여러 개를 이품은 하나에 쓸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문 같은 경우는 제가 연습 문제를 드릴 거예요. 주말에 한번 풀어보실 수 있도록 연습 문제 드릴 거고, 저번에 말씀드린 요 코드업 기초 백제에서도 조건문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주말에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연습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4대 요소 중에 값 했고요, 변수했고, 조건문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반복문. 과장 조금 보태서 요거 4개만 알고 있으면은 웬만하면 다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자, 이제 반복문만 아시면 돼요. 반복은 말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게 이제 명령어를 쭉 나열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한 줄짜리 코드를 작성하면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이제 이런 동일한 코드를 우리가 여러 번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번 쓸 수가 있어요. 저번에도 그 변수 시간에 보여드렸다시피 뭐 자기소개 문구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자기소개 문구를 뭐 여러 군데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 한번 작성을 하고 여기에다가 뭐 필요한 코드를 쭉 작성하다가 어느 시점에 또 얘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쭉 작성하다가 또 이렇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 코드를 재활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반복문, 두 번째가 이제 함수예요. 함수는 제가 나중에 할 거고, 반복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코드를 여러 번 써야 되는 경우에는 붙여볼게요. 자, 정확히 동일한 코드를 4번 쓴 겁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점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면, 중복을 최대한 피해라. 요거를 잘 염두에 두시면 그래도 최악의 코드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4개 똑같은 게 지금 중복되잖아요. 중복이 되면 뭐가 안 좋다고 그랬죠? 코드를 고칠 때 정확히 4개가 같은 코드란 말이에요. 얘 한번 이렇게 고치면은 얘만 고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얘도 고쳐야 되고, 얘도 고쳐야 되고, 얘도 고쳐야 되는 거죠. 코드 중복되는 거 이게 안 좋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안녕하세요 홍길동입니다를 100번 쓰라고 하면은 이걸 100번을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비효율적이죠. 코드도 엄청 길어질 거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되게 이제 컴퓨터에 비하면 되게 고급 인력이잖아요. 이런 단순 반복 작업을 사람이 하기엔 너무나 아까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단순 반복. 자, 그래서 반복시키고 싶은 명령어가 있으면 이제 그걸 반복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문법이 일단 조건문, 요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반복문은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조건문이랑 똑같아요. 단지 뭐만 이제 바꿔주면 된다. if 대신 while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작동 원리도 똑같습니다. true면 실행되고 false면 실행되지 않는다. 실행이 안되죠. 근데 이제 true로 하면은 실행이 되는데, 이제 if문 조건문과의 차이가 있다면 무한히 반복이 되는 거죠. 무한히 실행된다. 자, 지금 계속 실행되고 있는데 요 네모 버튼 누르시거나 컨트롤 C 누르시면 돼요. 작동이 멈추고요. 자, 그래서 실행 원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if문 같은 경우도, 자, 컴퓨터가 요거 if를 딱 보면 요걸 보겠죠. true면은 요거 실행하는 거고, false면은 이 들어간 부분을 다 건너뛰어서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올 거고. 근데 이제 while 같은 경우는 정확히 똑같이 여기를 바라보고 true면 실행을 한 다음에 if문이면 내려가겠지만 while은 다시 이걸 봅니다. 또. 그리고 또 true잖아요. 또 실행해요. 끝나면은 밑으로 안 가고요. 다시 여기 돌아와서 올라와서 다시 봐요. 또 실행하고 보고 또 실행하고. 이게 true가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바뀔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반복문이라는 거 우리가 그 무한히 반복하는 경우는 많이 없죠. 반복하는 횟수를 우리가 제어를 좀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반복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결국 if문이랑 똑같잖아요. 여기가 뭐 true나 false로 고정되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진 않는데 지금 상으로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사용하기가. 그래서 역시 true였다가 false였다가 바뀌어야겠죠. 적절한 시점에 false로 바뀌어야 반복이 끝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역시 또 변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결국은 반복을 우리 원하는 만큼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제일 좋은 게 반복 횟수를 우리가 세면 돼요. 그래서 반복 횟수를 세라. 자, 그럼 어떻게 세면 되느냐? 반복할 때마다 숫자 하나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요. 이 C는 뭐예요? 반복 횟수. 처음엔 0이겠죠. 반복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while만 들어오면 이게 계속 여기가 반복하겠죠.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반복되겠죠. 할 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면 돼요? 이 C의 값을 1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반복할 때마다 1씩 증가하겠죠. 그럼 우리는 이걸 셀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10번을 반복하고 싶다. 횟수를 여기다 이렇게 정해주시면 돼요. 1씩 계속 증가를 하는데 10번을 증가하고 싶다. 그럼 10이 아닐 때 계속 돌려야겠죠? 10이 되는 순간 빠져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거나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보다 작으면 계속 실행해서 횟수를 세는 거예요. 10번째가 되면은 끝나겠죠. 왜냐면 여기가 펄스가 될 테니까. 펄스가 되면 이제 밑으로 빠져나옵니다. 여기에서 반복문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반복 횟수를 0으로 두고 반복 횟수를 세고 내가 원하는 반복 횟수를 여기다 딱 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10번이 나오죠. 여기를 5로 바꾸면 5번 나오고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동일한 코드를 여러 번 사용하고 싶을 때 반복문을 쓸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거 C라는 게 반복 횟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직접 출력을 해보면, 그 횟수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숫자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0, 1, 2, 3, 4 수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열을 만들 땐 여기가 시작수가 되고요, 이게 끝수가 됩니다. 대신 끝수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퀄까지 붙여야겠죠. 그 다음에 이건 증가량이 되겠죠. 2부터 10까지씩 증가하는 숫자를 얻을 수 있어요. 아니면 2부터 10까지 2씩 증가시키면 짝수만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수열도 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열을 만드는 거는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리스트라는 것을 쓸 때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아직은 리스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하면 우리가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동일한 코드를 여러 번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반복시킬 수 있고요, 적은 코드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수열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럼 반복문으로 이제 한번 간단한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전에 이걸로 문법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 어떤 문제풀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문법을 한번 사용해보라는 그런 의미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런 실수 되게 많아요. 얘를 밖에다 빼면 안 되겠죠, 그죠? 반복 횟수를 세야 되는데 반복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쓰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쳐보셔야 돼요. 가장 쉬운 거는 직접 프린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3인데 그냥 이렇게 결과만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3인데 3, 1은 3, 3, 2는 6, 3, 3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슨 구구단위인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369 게임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구단의 형식을 좀 갖춰서 보여줘야 그럴싸하죠. 자, 그러면은 3 곱하기 1은 3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곱하기나 이거는 사실상 이제 문자로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값이 있고 값은 계속 바뀌는데 어떤 형식은 계속 유지될 때 쓸 수가 있다라는 게 포맷이라고 했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3 곱하기 2는 6 이런 식으로 가고, 3 곱하기 3은 9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일단 이렇게만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요거는 좀 실행을 했을 때 구구단처럼 나오긴 하는데 별로 좋은 코드는 아니죠. 첫 번째로 이거를 지금 제가 직접 계산해야 된다는 게 불편한 점이죠. 이거 이렇게 잘못 계산하면 이상한 구구단 프로그램이 출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산술 연산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시켜야죠. 근데 이 쌍따옴표 안에서는 숫자로 동작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걸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곱하기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와버리죠. 그래서 얘를 쌍따옴표 밖으로 빼야 되는데, 그럼 이 결과값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얘가 들어올 자리를 정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맷이라는 문자에 관련 함수, 가로가 열리고 닫히죠.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계산이 돼서 여기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계산할 필요가 딱히 없어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2. 이렇게 해야 결과는 똑같지만 직접 계산 안 해도 되니까 편하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이걸 4단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3단 말고 4단이 갑자기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얘도 바꿔야 되고, 얘도 바꿔야 되고, 얘도 바꿔야 되죠. 얘도 바꿔야 되고, 얘도 바꿔야 되죠. 얘만 바꾸고 얘 안 바꾸면은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형식은 4 곱하기 3인데 결과는 3 곱하기 3, 3단위 값이 나와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랑 따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차피 이 둘은 같은 숫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숫자를 2개 이상, 같은 숫자를 하나로 표현할 때 변수를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럼 4 대신 뭘 쓸 수 있다? 단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단. 여기도 단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은 DAN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숫자라는 의미로 비워두시고, 여기에다가 또 넣어야죠, 단을. 근데 이제 비어있는 게 2개니까 넣어줘야 되는 값도 2개가 되겠죠? 그럴 때는 컴마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고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요거부터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여기 들어갑니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요. 채워져요. 얘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은 3단으로 다시 바꾸고 싶을 때 얘만 바꾸면 되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근데 이제 9개 있어야 되죠, 이게. 4, 5, 6, 7. 4, 5, 6, 7. 자, 7까지만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 뭘 쓸 수 있어요? 보시면은 이거 1, 2, 3, 4, 5, 7 빼고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코드가. 그러니까 되게 지금 똑같은 코드를 복사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쉽게 표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가 다른데 똑같은 게 아닌데 어떻게 반복을 합니까? 근데 아까 이거 1, 2, 3, 4, 5, 7, 8은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반복문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제가 반복문으로 1부터 9까지 일단 숫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프린트 해볼게요. 이 num이라는 변수가 처음에 숫자가 1인데 반복을 볼 때마다 1씩 증가를 하죠. 그렇죠? 언제까지? 9가 될 때까지. 그럼 총 9번, 이 프린트는 9번이 실행되는 거고요. 그때마다 num의 값은 계속 1씩 증가된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코드 하나를 싹 가져와서 요거 프린트 넘 대신 요걸 넣어주면 자, 이제 요거 좀 지울게요. (3 곱하기 1 3) 요게 9번 나오는 거죠. 9번 반복하니까 1부터 9까지. 근데 아까 우리가 넘을 출력했을 때 1부터 9를 출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1 대신 넘을 넣어주면 반복할 때마다 여기가 1부터 9까지 표현이 되겠죠. 가운데 들어가야 되니까 단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구단을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4 바꿔주면 이제 4단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누군가한테 너 이거 구구단 만들어주는 거니까 써!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궁금한 단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받아주고 숫자여야 돼요. 그죠? 성변 한번 해주고요. 자, 이제 여기서 8 누르면 8단이 나옵니다. 이러한 구구단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딱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5단 입력한 다음에 7단도 보고 싶은데 프로그램이 끝나버렸잖아요. 이러면 아쉽죠. 뭔가 계속 입력을 해가지고 내가 입력하는 구구단을 계속적으로 보고 싶은데. 자, 그럼 뭐 쉽게 생각해서 이거를 3번, 내가 3번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요거를 똑같은 코드를 이렇게 3번을 또 쓸 수가 있겠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뭐 5단도 한번 보고 5단도 한번 보고 3단도 한번 보고 9단도 한번 보고 근데 3번 하니까 끝났죠. 아쉽죠. 더 보고 싶은데 한 10번 보고 싶은데 그럼 이걸 또 10개를 쓰는 건 또 비효율적이죠. 왜냐면 똑같은 게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라? 이 코드가 정확히 지금 3번 반복되잖아요. 뭐 알면 또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일단 3번 반복시켜 볼게요. CNT 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카운트를 정하고요. 3이라고 해볼게요. 아니다, 0. 그리고 반복시키고 싶은 횟수 이렇게 셋, 3. 카운트는 이제 세는 거죠. 1씩. 자, 이렇게 하면은 3번 반복되는 구조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막 넣으면은 요게 3번 반복되는 거. 그죠? 그래서 반복시키고 싶은 코드가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 이러면은 이제 이 인덴트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6줄짜리를 내가 이 안에다가 넣고 싶다. 이거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다시요.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반복문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인덴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단축키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커서를 만약 지금 제가 13번째 라인에 커서를 뒀잖아요. 이거 커서 요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렇죠? 그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Alt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한 줄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다가 위에 뭐가 있으면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한 줄이 아니라 이제 여러 줄을 이렇게 한 번에 움직이고 싶다 하면은 드래그를 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 덩어리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 6줄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덴트 해야 되잖아요. 들여쓰기 해야 되죠.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다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만약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이거 헷갈려서 줄 맞추기 힘드실 거예요. 다시 해서 자, 정확히 제가 여기다 프린트해서 AA 이렇게 하면은 요게 3번 실행되거든요. 반복 구조상.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3번 실행되죠, AA가. 그럼 이거 AAA 대신 이 한 줄짜리 코드 대신 요만큼 6줄을 여기다 넣으면 그 6줄이 3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됐죠? 요거 좀 지우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3단, 4단, 5단 3번까지는 우리가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나 3번으로 부족해. 더 많이 하고 싶어. 100으로 하면 이제 100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원하는 거. 됐죠? 자, 근데 컨트롤 C에서 종료하고요. 나는 100번도 부족해. 1000번도 부족해. 10,000번도 부족해. 끝도 없이 하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횟수를 정하고 싶지 않으면 아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true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한히 우리가 입력을 받아서 구분할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돌리는데 이게 또 반복이 돼야 된다? 그 안에다가 반복문 하나 더 만들고 그 안에다가 또 이렇게 반복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문 중첩, 이중 반복문 이렇게 부르고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구조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반복문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역시 이게 또 듣는 거랑 직접 사용을 해보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8단 만들기 한번 다시 직접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반복문을 이용한 문제풀이를 이렇게 연습 문제 몇 개 올려드렸으니까 이걸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